일부 의심의 시작. 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의 아내를 그것도 경찰에 넘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단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다리를 주물러대고 있을 때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들르는 게 습관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줬거든요. 어머니 좋은 거 가져왔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매실차예요. 무릎 관절에 정말 좋대요. 민지는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네. 친정어머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세요. 꾸준히 드시면 무릎 통증도 좋아지실 거예요. 민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1번씩 매실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습니다. 맛도 좋았고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거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거나.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자씨, 오늘 계모임 날인데 왜 안 나왔어요? 30년 지기 친구 옥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데? 화요일이잖아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 우리 계모임 날이에요. 벌써 3개월째 안 나오셔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정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첫째 주. 저는 15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계모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건망증이 이렇게 심해진 적은 처음인데. 그날 저녁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두통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럼 매실차 드세요. 원기 회복에도 좋대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매실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신청하신 계좌 통합과 인터넷 뱅킹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신청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어제 오전 10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셨는데요.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CCTV에 나오신 분이 고객님 아니신가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던 옷을 입고 제 가방을 들고 제 신분증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간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2부 드러나는 진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은행에 갔던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옥자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옥자는 주변을 살피며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옥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거 봐. 옥자가 보여준 사진에는 민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약국 앞에서 뭔가를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이틀 전에 찍은 건데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민지가 약국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야.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사온 사람처럼 말이야. 옥자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사한테 물어봤어. 아는 사이거든. 민지가 뭘 샀냐고. 그래서 수면제랑 신경안정제를 샀대. 그것도 엄청 강한 걸로. 약사가 이상하다고 했어. 본인이 먹는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고 물어봤는데 민지가 불면증이 심하다고 둘러댔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민지 불면증 있어? 아니. 민지는 잠도 잘 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던데. 그럼 그 약은 누굴 위한 거야? 순간 주방 선반 위에 놓인 매실차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자야, 혹시 설마 그 매실차에? 두 사람은 동시에 매실차 병을 바라봤습니다. 옥자가 벌떡 일어나 매실차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마셨어? 민지가 가져다 준 지 3개월 됐어.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어. 3개월이나. 순자야, 너 요즘 건망증 심하지? 두통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아니. 나이 들면 다들 그런 줄 알았어. 옥자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형사님? 저 김옥자예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20분 후 강력계 형사인 강민호 씨가 왔습니다. 옥자의 조카 사위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옥자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겠네요. 강 형사는 매실차 병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형사님, 그런데 제가 은행에 갔던 일도 기억이 안 나요. CCTV에는 제가 찍혔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은행 일을 설명했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며느리분이 재산 관련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아, 한 달 전쯤에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정리한다고 증여세를 아끼려면 지금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서류 사본 있으세요? 서류는 민지가 다 가져갔어요. 복잡한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거든요. 설마 민지가 그럴 리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민지가 유독 재산 이야기를 많이 꺼냈던 것.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와서 좋은 곳이라며 보여줬던 것. 아들에게 해외 지사로 발령 나라고 권유했던 것. 삼부함정. 형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며느리분이 모르게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매실차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셔야 해요. 그게 쉬울까요? 옥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민지를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민지예요.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민지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며느리 복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날 속여온 거야? 아니면 언제부터 변한 걸까?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날이잖아요.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예약은 다음 주였습니다. 민지야, 병원은 다음 주인데? 어머니, 지난주에 다음 달로 옮기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대신 예약해 드렸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내셔야 해요.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고마워.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걱정돼요. 오늘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민지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가던 동네 병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겼어요. 신경과 전문의가 유명하대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민지가 예전에 팜플렛을 보여줬던 바로 그 병원. 민지야, 여기가 왜? 어머니, 제가 미리 상담 받아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대요. 일단 2주 정도 입원하시면서 검사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입원할 필요 없어. 집에 가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끄는 걸 자꾸 잊으시잖아요. 그래도 난 입원 안 할 거야. 저는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서류 다 준비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서도 받았어요. 뭐? 진단서? 내가 언제 진단을 받았어? 한 달 전에 받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또 까먹으셨네요. 저 걱정돼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나 지금 민지랑 요양병원 앞에 있어. 거기서 나오지 마. 지금 형사님이랑 가고 있어. 민지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전화 끊으세요. 저는 차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민지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니까 입원이 필요한 거예요. 민지는 병원 직원을 불렀습니다.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분 치매 환자세요. 판단력이 없으셔서 입원을 거부하시는데 보호자 동의로 입원 처리해 주세요. 안 돼. 나 정상이야. 날 가두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부구원.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세요. 강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형사였습니다. 옥자와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강 형사는 경찰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입니다. 박민지 씨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지 씨가 가져다 준 매실차에서 트리아졸람과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강력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주.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을 3개월간 매일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심한 경우 의식 불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불안해하셔서 진정제를.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강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지 씨, 당신은 한 달 전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죠. 시어머니 명의의 예금 3억 원도 당신 계좌로 이체했고요.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셔서. 동의요? 약물로 판단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받은 동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요양병원과 공모해서 시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한 번 입원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할 수 없다는 걸 이용한 거죠. 병원 관계자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 즉 시어머니의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요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해외 발령을 자청한 것도 모두 민지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박민지 씨, 당신을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민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민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가 혼자 아파트에 사시면서 예금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을 탔단 말이야. 옥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순자 씨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지 부부에게 결혼 자금도 대줬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목돈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빚은 제가 몰랐던 도박 빚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민지를 경찰차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오부 진짜 가족. 일주일 후 아들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민지가 저한테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알아, 아들.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다행히 옥자 아줌마랑 강 형사님이 계셔서 큰일을 면했잖니. 옥자가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우린 보리차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매실차는 쳐다도 보지 마.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민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심지어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지는 울면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민지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라.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아들은 회사도 그만두고 한동안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제 건강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건망증도 사라지고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다행이에요. 개원들이 모두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옥자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옥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선가 강제로 입원되어 있거나 더 심한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저녁 옥자와 단둘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옥자야,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내가 치매 걸린 게 아니라고 믿어줘서. 에이, 30년 친구인데 당연하지. 내가 갑자기 이상해지길래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어. 저는 옥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제 70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글쎄, 봉사활동이라도 할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가족을 알아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 후로 저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당하는 학대를 참고 살아갑니다. 수치스럽다고 창피하다고 자식이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차를 가져다 주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그 차 절대 마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정말 위험한 거였군요. 그 할머니도 제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재혼하지 않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제가 이제 더 잘할게요. 너도 이제 알았겠지? 가족이란 게 뭔지. 네. 함께 있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 지켜주는 거.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옥자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놀러 옵니다. 이제는 민지가 가져다 주던 매실차 대신 옥자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가져옵니다. 물론 저는 옥자 앞에서 마십니다. 순자야, 이번 거는 진짜 맛있어. 설탕을 덜 넣었거든. 그래? 한번 마셔볼게.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매실차를 마시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강 형사도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봉사활동은 잘 되고 있고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형사님도 수고 많으세요. 제 일이니까요. 할머니처럼 용기 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참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어려울 때 당신을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옥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옥자야,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 그래, 30분 후에 보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노인학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